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자,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은 따로 신규 종목은 없고요. 신규 종목은 이번에 이마트 하나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기존에 지난주에 하나 올려드렸었던 멤버십 영상 중에 하나인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거를 이제 전체 공개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존 종목들 한 이 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고 어떤 이슈가 좀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보게 되면은, 자, 이번에 실적이 나왔죠. 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인데 영업이익이 뭐 50% 마이너스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사실상 2분기 실적은 저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컨센 자체가 이미 작게 잡혀 있었고, 이 작게 잡힌 이유는 오딘을 갖다가 마케팅을 해야 되죠. 마케팅 홍보, 그리고 뭐 퍼블리싱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들, 그리고 고정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2분기에 다 적용을 해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오딘 자체는 7월 말부터 나왔죠. 7월 29일인가 30일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매출은 사실상 이제 3분기에 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3분기에 이익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다 2분기에 털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적자는 아니죠. 영업이익 지금 81억 정도 나왔었고, 이제 뭐 전년 대비로는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거는 당연히 매출은 전년 대비 올랐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게임들도 매출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오딘에 대한 매출을 인식이 안 됐음에 불구하고 이제 비용을 털어 넣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지금도 아직도 양대 마켓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볼루션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앱스토어 쪽이랑 이제 구글 쪽 전부 둘 다 지금 계속 매출은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죠. 리니지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밟은 적이 지금 역사상 거의 아니 처음이죠. 그냥 없었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오딘이라는 이 IP, 이제 IP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는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잡힐 것 같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긴 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좀 내는 그런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있어요. 자, 우선 메리츠 증권인데, 메리츠 증권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다른 곳들은 지금 뭐 12만원도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92,000원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네가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기업 가치를 갖다 계산을 했을 때 게임 사업은 5조 1천억이다. 이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클 거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작성하는 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자 자산이 9,793억이라고 하죠. 자, 9,393억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 메리츠 증권이었어요. 자, 메리츠 증권에 똑같이 내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메리츠 증권에서 냈고, 보게 되면 투자 자산에 9,796억인데 크래프톤이 0.4억, 그리고 넵튠이 0.2조 원, 뭐 두 개 합치면은 대충 0.65가 나오죠. 자, 0.65 등이라고 했어요. 등. 자, 이 등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뺀다 하더라도 3천억이 비죠. 3천억밖에 안 비는데, 사실상 얘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하는 회사들이. 그걸 다 빼도, 다 쳐도 3천억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만 칠게요. 카카오 VX라고 골프존을 대적하려는 그런 업체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아래 있죠.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비상장이다 보니까, 자, 카카오 VX라고 해요. 얘네를 골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자, 근데 9천억짜리가 이제 골프존이라고 합니다. 골프존이 9천억 정도 되고, 카카오 VX의 기업 가치를 갖다 6천억으로 봐요. 우선 이걸 6천억으로 봅니다. 자, 이게 있고, 중요한 거는 라온을 안 쳤어요. 지금 현재 라온의 지분율 자체가 21% 정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콜옵션을 때리게 되면은, 뭐 앞에 전전 영상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콜옵션을 때렸을 때 연결 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거의 40%에서 50% 사이가 될 거예요. 지분율이. 이 지분에 대한 평가 이익, 그리고 평가 가치, 그리고 재산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친 거예요. 지분을 아예 영처리한 거죠, 이거를. 자, 이게 라온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조 단위는 넘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게임 하나로만도 지금 카카오 게임 중에 그만큼 벌어가는데, 얘네의 그 IP, 가지고 있는 IP, 기업 가치, 모든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조 단위가 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갖다 뺐을 때는 당연히 저렇게 나오겠죠.
메리츠가 말한 대로. 근데 지금 다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나마 여기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라운 연결 편입 요인을 주가에 미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넣고 얘기하면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짜잘한 여러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도 안 친 거죠. 뭐 몇백억, 몇 천억짜리, 아니 천억짜리 미만의 그런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쪽에서 말하는 목표 수치가 지금 게임을 갖다가 굉장히 낮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빼먹은 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자, 얘기하는 게 92,000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른 곳들 얘기하는 게 12만원을 얘기했죠. 자, 우선은 라온의 가치가 중요해요. 라온의 가치와,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거의 일평균 30억 이상 나온다는 거고, 일평균 30억을 갖다가 두 달이죠, 사실상. 7월 말부터니까 사실상 3분기에 들어가는 게 두 달이에요. 대충 60일만 곱하신다 해도 평균 30억으로 내린 거예요. 그 이번에 어디지? 기업 가치가 아니고 아이 할 때, 카카오 게임즈 아이 할 때 얼추 하루에 52억씩 나왔다고 했거든요. 19일 동안. 자,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2분기 평균, 아무리 뭐 적게 내려간다 쳐도 평균 30억은 나온다 전 봐요. 그럼 1800억. 자, 거기서 이제 회사와 회사 간에 이제 퍼블리싱이다 보니까 5대5로 나눠도 900억이 남죠. 자, 900억에다가 이런 대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영업이익률이 대충 한 15%가 되거든요. 15% 정도. 자,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게임에다가 넣는 비용이 다 고정비가 여러 개가 다 들어가서 그래요. 자, 이런 대작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와 홍보비가 쾅 하고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익이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쪽 같은 경우, NC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5%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그럼 이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부 다 소극적으로 지금 계산한 수치고 그 이상이 나온다고 좀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리려고 했지? 자,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나오죠. 자, 일본에서 뭐 이게 게임이 되게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오는데 뭐 이걸 갖다가 퍼블리싱을 또 카카오 게임즈가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일본에서 그래도 몇 개월인가? 되게 오랫동안 막 1위를 했던 게임이니까. 그리고 뭐 나름 대작이라고 지금 예상되는 게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그 이것도 이게 자회사로 잡히나? 어쨌든 투자를 해놨거든요. 여기도 오딘처럼 라운한테 이제 투자했듯이 얘네한테도 투자를 해놨어요. 엑셀 게임즈의 MMORPG 신작이 이제 또 나온다. 그리고 4분기에는 대만에 이제 오딘이 진출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상 이게 6조인데 이게 6조 가치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는 가치로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10조 이상이 넘어가야지 정상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우선은 뭐 지수도 한때는 안 좋았죠. 지수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밀려왔고, 자, 이 상태에서 뭐 아직까지는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우선 게임이 나온 출시일부터 볼게요. 그냥 게임이 29일인가 이때 나왔거든요. 거의 다 팔았네요. 29일부터 보면은 7월 1일부터 보면은 한 100만주 이제 들고는 있긴 한데 얼추 100만주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얘네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외인들 지분율이 오딘 출시 이후에 샀던 거는 전부 다 던지고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출시 이후에 나온 거는 잘못 본 것 같다. 왠지 이상하더라. 잠시만요. 맞는데 7월 1일 6월 이때죠. 이때 출시일이 이때죠.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7월 29일에 찍어가지고, 자, 6월 29일 찍으면은 뭐 외인들 한 이 정도 가지고 있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없어요. 웬만큼 많이 털었어요. 기간이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털었으면은 슬. 그리고 가격도 적당히 이제 한 8만원 정도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 그리고 수급이 외인이 돌아올지 기간이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뭐 공매도는 약간씩 치고는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인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자, 어쨌든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치고, 지지로 봤을 때는 차트상 지지상은 여기 정도 한 8만원 정도 보여요. 지금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8만원에서 더 내려간다? 그래 봐야 한 요정도 보이거든요. 자, 요런 자리 있었고 지지 계속 지지했던 그런 자리들 최하단이 약간 한 78,000원 보이지 않을까 좀 싶네요. 자, 어쨌든 반등을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뭐 이런
큰 장대 양봉들 한 번씩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전자 인증, 이 차트가 굉장히 좀 요란스럽긴 해요. 윗꼬리가 뭐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폭이 워낙 커가지고 뭐 보면은 뭐 18% 갔다가 뭐 0%, 아니 뭐 이거야 시초가니까 18% 갔다가 9%에 마감을 하고 굉장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자, 앞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사실상 이런 자리로 봐야죠. 자, 이런 자리들을 갖다가 못 넘던 곳을 뭐 시원하게 한번 넘기고 다시 죽이고 이제는 올라탔죠. 자,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토스뱅크 상장이 아니죠. 사실상 출범이죠. 이제 영업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토스뱅크를 영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장 이야기로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기사에서야 뭐 상장 이야기, 뭐 상장하면 얼마의 가치다, 뭐 카카오뱅크랑 비교하면 얼마다 이럴 수가 있겠지만, 당장 상장보다는 9월 말에 이제 토스뱅크 출범하는 모습, 그거를 이제 기대심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 자, 뉴스가 뭐가 있더라?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치면서 좀 그림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경쟁사는 뭐 이거야 뭐 기자 마음대로 작성을 하시는 거니까 토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뱅크가 여기서 뭐 하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막 확 죽지가 않고 상한가를 쳐버렸기 때문에, 자, 인터넷뱅크한테는 굉장히 좋은 재료죠. 사실상 뭐 이제 보면은 K뱅크, 비바리퍼블릭,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얘네들한테는 이제 파란불이다, 굉장히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뱅크에 대한 이제 가치가 카카오뱅크를 갖다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고, 하지만 이게 상장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면서, 9월까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미 얘는 있구나. 연단위로 봤을 때 이게 2015년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이 되면은 거의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뉴스가 막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슬슬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정리하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스 출범인데, 출범이 그렇게, 얘네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그걸 갖다가 뭐 평가 이익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보시면서 한 9월 한 중순 아니면 초부터 좀 슬슬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왜 쳐져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 내려갈 때 굉장히 과하게 내렸어요. 좀 과하게 내리는 거는 과하게 올라오죠, 당연히. 왜냐면은 얘 기업은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지금 3,800억 밖에 안 돼요, 사실상. 뭐 3,800억 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조 단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못 가더라도, 아무리 못 가도 한 7, 8천 원은 가야지, 그 정도라 보는 그런 회사여서. 자, 거래량이 굉장히 계속 잘 터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앞전에서 이미 단일가도 다 지나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뭐 여기서 당장 더 갈 수도 있고 뭐 쉬었다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얘가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보는 거지, 뭐 당장 여기서 튈지 내릴지 솔직히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요맘쯤이었죠. 거의 8,000원대였으니까. 자, 해서 이거는 꾸준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얘도, 덱스터도. 덱스터가 뭘로 이제 크게 움직였느냐, 뭐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것도 당연했어요. 근데 여기에 XR 컨텐츠 기업 어디냐, 여기죠. 얘네하고 이제 MOU를 맺었거든요. 비빔불이라는 곳인데, 얘네 회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얘네 회사는 메타버스 회사예요. 뭐 다른 거 한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죠. 여기가 이제 비빔불 사이트인데, 자, 메뉴 중에 보시면 여기 메타버스 있고, 자, 리얼 플랫폼 있고, 커스텀 메타버스 있고, 뭐 AI 메타, 그리고 홀로 MR, 그리고 VR 링크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자, 들어가서 간단히 좀 볼게요. 지금까지의 덱스터 행보는 VFX에서 거의 끝나왔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나마 좀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는 유미의 세포들 VR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뭔가 막 보여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비빔불이랑 같이 엮다 보니까 좀 그림이 좋아요. 자, 메타버스죠. 이런 식으로 행사장을 만들고 이 행사장에서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뭐 디테일 이런 건 괜찮고, 자 해서 이 안에서 전시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기업형 쇼케이스, 뭐 전시 같은 거 하잖아요. 홍보, 쇼케이스, 전시, 뭐 예를 들어서 신상품이 나왔다 이랬을 때 보여줄 때 그런 걸 하죠. 이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 전시회, 뭐 전시 같은 거 지금 미술관 같은 거 좀 가기 어렵죠. 자, 예술, 공연, 전시 이런 걸 갖다가 메타버스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K-팝 스타, 한류 아이돌이죠. 이 안에서 이제 엔터와 전시,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아티스트랑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그러네요. 덕질 공간이라고. 자, 그리고 메타버스 놀이터라고 있어요. 여긴 뭐 게임하고 노는 곳이죠, 그냥. 자, 이런 걸 갖다 하나에다 몰아놓은 곳이고, 자, 이거를 갖다 하는 게 이제 비빔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네가 또 하는 게 뭐였더라? 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그게 있었죠. 사람의 얼굴, 사람이 아닌데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 그걸 여기서 해요. 이쪽은 이제 얘기했던 거고, 예를 들면은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했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제 화면을 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참으로 감회가 영상으로 볼 수 새롭습니다. 있다는 거죠. 이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도쿄아이가 창수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 한 명을 갖다 넣게 되면 완전히 그 모양을 다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업무를 같이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도 지금 살려올 수 있고, 자, 그리고 뭐 홀로의 말, 이거는 솔직히 뭐에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봤는데 쓰는 데가 있겠지. 당연히 쓰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뭘 한대요.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뭐 여러 군데에서 사용은 가능할 거는 같은데 당장 뭐 생각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고 하나 더 있었거든요. 보다 보니까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자, VR 링크 쪽은 이제 가상현실, 이 안에서 VR이라는 게 이제 VR, AR 이제 공존하면서 현실 안에서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 안에서 뭐 만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안경을 쓴 상태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업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후작업을 해주는 그런 본업이 있지만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계속 영화 제작을 합니다. 근데 뭐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공동 제작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 내놨던 건 모가디슈. 얘네의 손익분기점은 300만이에요. 300만을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3분기 이익으로 잡힐 거예요. 전부 다 싸그리. 300만을 넘을 때 안 넘으면 이제 뭐 그게 당연히 적자로 돌아오겠죠. 자, 근데 아직 2주가 안 된, 2주 정도 됐나요? 며칠 됐지? 여기 써 있을 것 같은데. 9일째인데 지금 150만을 거의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나름 평가도 되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뭐 시작할 때도 뭐 덱스터 스튜디오 뜨면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말이 아직 안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만을 갖다 목전에 두고 있고, 이번 주말 지나면서 제가 봤을 때 주말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200만 찍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리 못 가도 300만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뭐 당연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익이 나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좀 크게 그러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 또한 좋다면은 솔직히 다른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들에서 보여주는 메타버스 그 행위 자체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여주는 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 이거는 뭐 이격이 높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격이 높긴 한데 그게 뭐 큰 중요한 게 있을까 저는 싶어요. 솔직히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지 이게 차트상 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뭐 빠졌다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한가 싶어요 저는.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 일부. 근데 얘네가 들고 있는 수량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사고 팔고 하면서 얘네들도 실현하고 다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가지는 거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얘는 이제 8,000원대 힘들게 지지를 해왔어요. 지지를 하고서 재료가 떠가지고 어쨌든 차트를 살려주길 바랬었는데 그나마 재료가 떴었죠. 자, 여야 협의체 뭐 세종의사당 설치를 갖다가 의제로 올린다 라는 내용이 며칠 전에 떴어요. 그러면서 살짝 올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놨죠. 자,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춰있죠. 여기서 뭔가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쏴야 되는데 만약에 뉴스가 안 나온다 또다시 조금 흐를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모르게 자,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든 계속 살려주고는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완전히 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하락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누가 좀 만져주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법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어소프트가 최근에 계속 잘 갔죠. 지수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점을 갖다 올려오면서 올라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거 나간 거는 뭐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기관도 나가긴 했었지만 솔직히 사모펀드 뭐 이익 내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 이제부터는 얘네는 이제 상장 보고 가야죠. 상장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새벽 배송 2위인 오아시스 투자자가 또 몰렸다고 해요. 유니콘 등급까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전에서 이제 투자 받았을 때 기업 가치를 갖다가 7,500억인가 그랬는데 7,00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았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200억 정도 다시 또 한번 시장에 풉니다. 뭐 돈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고 뭐 퀵커머스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했고,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IPO 상장을 한다고 해요. 자, 앞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마켓컬리 기준을 갖다 계속 적용을 해왔어요. 얘네가 작년도에 3천억을 갖다 했기 때문에 PSR 5배에서 7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곱하기 5 하면은 1.5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거 전망이잖아요. 이거 2020년도 기준이에요. 매출액이. 만약에 2021년도 기준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5배를 때려도 한 2조가 넘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켓컬리가 1.5조 전망이 아니고 사실상 한 2에서 2.5조 정도 나온다고 봐요. 자, 거기에 대한 지분이 한 80% 갖고 있죠. 자, 지금 시총은 어차피 4천억이 안 돼요. 뭐 얘는 볼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차트가 뭐 얼만큼 올라왔다 이걸 볼 필요가 없는 약간 그런 거죠. 가지고 있는 저거를 갖다 상장만 시켜도 지금 얼만데. 자, 그리고 사업이 잘 굴러가고 있고 얘네들도. 그래서 이쪽은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앞전에 맨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쪽 시장이 지금 다 상장을 하려고 해요. 사실상 흑자가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신선식품이라는 게. 당연히 신선식품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아니면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은 냉동 시스템을 갖다가 콜드체인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만 해준다면은 그 정도의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본전을 건지겠다 라는 약간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쪽 사업이.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컬리도 지금 계속 적자죠. 사실상 매출은 올라가는데 계속 적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인 생협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남는 물건들을 오프라인에서 또 해소를 하면서 얘네는 흑자예요. 얘네만 유일한 흑자죠. 나머지 다 SSC닷컴도 굉장히 적자예요. 얘네도 적자죠. 뭐 이것저것 하지만 여기도 적자예요. 근데 이 셋 다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종목들이 있죠. 컬리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리고 오아시스는 지어소프트, 자, 그리고 SSC닷컴은 이마트. 자, 이마트하고 오아시스의 오아시스의 지어.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네들이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 좀 쉬워요, 사실상. 근데 마켓컬리는 지분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계속 투자를 받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근데 그나마 제가 본 거는 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은 지분이에요, 직결되는 거는. 뭐 영상 보시면은 다른 거 비교했던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지, 상장에 따른 지분이 갑자기 지분이 이익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유일한 게 미래에셋 대우였었고, 근데 얘는 이제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쨌든 전부 다 셋 다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한 번에 상장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자, 근데 제가 마켓컬리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영상을 올린 다음에 뉴스가 바로 그 다음날인가 떴어요. 저는 이제 28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8일 날 증권사 이제 주간사 PT가 있었는데, PT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주간사가 어디다 하면서 일정이 어떻게 된다, 이게 나왔어야 돼요, 사실상. 근데 자, 마켓컬리가 상장 주간사 PT를 갖다 진행을 했는데, 많은 곳들이 참여할 줄 알았지만 참여 안 했어요. 왜? ssg.com이 상장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이제 곧. 뭐 이거는 이마트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곧 상장할 거라는 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켓컬리로 안 가고 홀딩을 시켰어요,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주간사를 진행하게 되면 여길 참여하려고. 왜냐면은 업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이쪽을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죠, 사실상. 자, 그래서 KB증권만 뭐 상상 주간사 뭐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면서 조금 약간 좀 안 좋게 굴러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원래는 얘 같은 경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28일 제가 한 요맘쯤 추천드린 것 같아요. 요맘쯤. 우선은 이때 왜 추천을 드렸냐면, 정확히 이제 돌파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돌파하는 위치였는데 연말 27일날 올려놨어요. 27일 올려놨는데 28일날 주간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줘요, 뉴스가 저렇게. 자, 원래는 여기서 그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재료가 다시 한번 죽는 그림. 자,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뉴스가 뜹니다. 주간상 그렇지만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상장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해요. 자, 마켓컬리 미래에셋 벤처 투자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마켓컬리는 상장이 급한 아이예요. 어떻게든 상장을 할 거예요. 주간사가 어디가 되든 뭐 가치를 갖다 좀 내리더라도 급한 건 지금 돈이거든요, 얘네는. 자, 그래서 상장은 무조건 하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뉴스가 다시 뜨면서 뭐 얼추 뭐 지수도 괜찮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갖다가 살려가면서 올라가주고 있죠. 그래서 돌파를 한번 시도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뉴스 좀 괜찮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주간사가 나올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주간사 나오면은 뭐 시도를 하겠죠. 한 10,000원 정도까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그렇고, 이마트 말씀을 안 들었는데, 이마트는 영상 올려드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일해요. 뭐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나 모든 사업의 그런 방향성이 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이걸 보게 되면은 뭐 일부 나오긴 했어요. 자, 일부 나왔는데 뭐 크게 우려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이만큼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얘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은 굉장히 잘 올려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상단은 갖다 막아두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이 막힌 게 여기가 이제 점 모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전환사채가 아직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조금 더 나와야 돼요. 나올 게 좀 더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만큼 눌러놨는데, 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터지겠죠, 뭔가 기염을 토하면서.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도 뉴스가 하나 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 바이든이 이제 행정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이번에 2030년까지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 2050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구체적인 뭐가 없고 그림이 안 보이죠. 자, 근데 2030년이면 진짜 가까워요, 생각보다. 자, 미국 내 신차 판매를 갖다 50%로 전기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탄소 쪽을 갖다가 이제 계속 재고는 있었는데, 자, 굉장히 더 빨리 가야 돼요, 이거는. 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 지금 전기차 비율이 2% 정도 돼요. 자, 근데 뭐 전체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죠. 신차 판매의 50%가 전기차로 바꾼다는 거는 지금 자동차 업계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긴 하고, 근데 뭐 배터리가 더 중요하겠죠.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할 거예요. 2030년까지는 꾸준히 봐도 되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장투할 만한 그런 섹터라고 봐요. 뭐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막 마차를 타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석유, 석탄 이런 연료를 쓰면서 그렇게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바꿔가는 게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는 뭐 굳이 단타를 칠 필요가 있나. 이쪽 섹터는 모아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냥. 자, 근데 대보마그네틱은 완전히 뭐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쪽이 아니죠 사실상. 탈철기 쪽이고, 근데 얘네가 거의 나름 유일하다 그런 이유로 이거를 갖다 종목을 가져왔었던 거고, 그래서 얘네가 터지게 되면 어디가 터질지 모르고, 얘네가 아직 공시가 안 떴죠. 공시가 좀 떠고 그래서 어디에 이제 수주를 받았다 이런 게 좀 떴으면 좋겠네요 얘네도. 자, 현대바이오랜드 최근에 계속 흘렀는데 약간 이제 좀 건드려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미장에서 지금 여행주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 얘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때문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20일을 갖다가 매번 때리고 죽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때리고 그냥 바로 죽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20일 올라탔어요. 자, 이런 자리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21,000원을 지지한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추매를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 추매했으면 괜찮은 가격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자, 이제 좀 턴을 하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약간 턴을 했어요. 자, 여기서 실적이 나와가지고 얼만큼 올려줄지 모르지만 올렸다 죽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얘네가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코로나가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자, 얘네 실적이 얘네 실적이 제가 알기로 언제더라? 얘네 주주로 있는 현대퓨처넷이 8월 10일 날인가 이게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건 확정이에요, 현대퓨처넷이. 근데 거기 이제 자회사니까 연결로 나오니까 이날 같이 나올 것 같아요, 8월 10일 날. 근데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어요. 이날 실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화장품 업계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실적들이 얘네도 당연히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12만원을 갖다 겨우 유지를 못했다가 살려왔죠. 좀 아쉬웠었는데 이걸로 갖다가 시원하게 살려서, 자, 다시 한번 정배열로 좀 바꿔 나가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박스권을 또 한번 그리고는 있죠. 지금 보면은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2차 박스권이 생성이 됐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 선을 쭉 그어 보시면은 이 부분을 갖다 돌파하는, 14만원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놀겠죠. 이제 14에서 16만원 사이 정도. 자, 얘는 뭐 어차피 이번에 실적이 나와도 사실상 적자일 거는 같아요. 딱히 뭐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아서, 마일스톤 쪽에서 뭐 받은 게 이번에는 없는 걸로 같아서 이번에는 실적에 적자일 수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좀 빼준다면은 땡큐하고 잡아볼만 하죠. 왜냐면은 얘네들의 호재들은 거의 하반기 그리고 4분기 뭐 이맘쯤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 이때 잡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시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뭐 단기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10일이네요 아까 10일이었었나? 얘도 10일이네요 SK바이오팜도 이게 IR이 이때 잡혔으니까 이때 실적 발표할 것 같아요. SK바이오팜 이때 실적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저출산이 아직 좀 조용해요. 저출산이 6,000원대를 갖다 어떻게든 지지를 하고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이걸 지지를, 자, 이래왔던 자리들, 자, 지금은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지켜왔죠. 자, 근데 재료가 그렇게 큰 게 나오진 않았어요. 뭐 나오긴 했거든요. 유승민이에요. 중요한 거는 좀 네임밸류가 있는 그 4명의 주자가 좀 말을 해줬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유승민이 얘기했죠. 아무래도 지지율에 따라서 이게 강도가 좀 다르죠. 3년 육아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저출산 공약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윤석열이 저출산의 원인은 이제 뭐 페미니즘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했었나봐요. 자, 발언을 했고,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저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은 뭐고 이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뭐다 라면서 정책이 나와요 갑자기. 오히려 이게 이렇게 윤석열이 말해준 게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불쏘시개 같이 지금 약간 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니지, 이쪽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도 얘기를 하죠. 이재명도 저출산은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을 갖다 막 얘기를 해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은 저출산의 원인은
뉴스 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도 저출산의 원인을 갖다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아니고 어떠한 원인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뭐다. 약간 공약 비슷한 그런 그림으로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뭐 이낙연이나 아니면 최지영 쪽에서 좀 얘기를 한번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토론을 갖다 좀 시작을 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서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토론회 같은 게 나오면은 분명히 이거 나올 거예요. 저출산이 안 나올 뻔 하더라고도. 왜냐면은 이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했던 윤석열을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때리기 위해서 다른 주자들은 이걸 당연히 묻겠죠.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라면서 당연히 토론 같은 데에 나온다면 무조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쭉 가져가면서 사실상 뭐 덱스터도 그렇고 이렇게 죽여놓으면은 올라갈 때는 정말 시원하게 뽑아가지고 다시 원위치까지는 바로 가요. 거의 하루 만에 가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크게 우려하실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좀 봐요. 그러고 DPC 있죠. DPC도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DPC 실적이 이제 나올 거고 거기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하이브 주식을 갖다 팔았던 매각했던 그 자금이나 이런 거 이익이 좀 많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좀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굳이 말을 한다면은 한컴 라이프 케어가 이제 공모가를 갖다가 뭐 1.3 13,700원 정도 이제 확정을 받아서 뭐 이때 5, 6일 동안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스틱이 얼추 39% 정도 이제 뭐 받아갔다고 돼 있네요. 자, 근데 뭐 1조 3천이면은 그것도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상장이 아직 안 했나?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고 뭐 이제 해가지고 뭐 품절주다 3개월 동안은 상장 3개월 동안 품절주다 그래서 뭐 시세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여기 스틱 투자했었고 뭐 미래 투자했었는데 스틱이 얼마야? 스틱이 800만 주. 자, 근데 회수를 했고 상장 이후 보유한 게 한 150만 주 더 있네요. 이 정도 갖다 또 던지겠죠. 150만 주를. 그럼 또 이익이 나겠죠. 거의 2배 정도 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버는 것도 버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무조건 사줘야지 올르더라고요. 자, 얘도 지수가 굉장히 밀리면서 밀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잠시 밀렸어요. 자, 이런 자리도 있었는데 자, 이렇게 밀리면서 자, 이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이걸 깨니까 이제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들 저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야? 이때 밀리기 시작한 때가 대충 28일 이쯤 되네요. 자, 이때부터 밀렸고 밀린 날부터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왔죠. 뭐 앞전에서도 한두 번 들어오긴 했었는데 사고 팔고였고. 자, 그러고 이번에도 어느 정도 좀 오니까 개인들이 나름 또 여기서 샀던 개인들이 이익이 났으니까 뭐 자, 나가는 것도 다 받아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HK 이노엔이나 한컴 라이프 케어 이쪽으로 엮는 게 아니고 외국인은 실적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분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4분기까지 가면서 그랩을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과정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손오공이 얘도 차트가 되게 위험하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두 개로 봤었는데 저는 차트를 자, 요런 자리 하나 있었고 요 자리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봤었던 위에 있는 자리는 자, 이런 식으로 돌파를 못했던 것들 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시초가 눌러가면서 바로 출발했었던 그런 자리들 그리고 지지를 했었던 그런 자리들 자, 그러면서 이평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해야 된다고 전 봤었는데 이걸 무너뜨렸죠. 자, 무너뜨리면서 약간 출몰이 됐어요. 자, 그나마 이거는 그렇게 강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강한 지지는 아닌데 어쨌든 나름 지지를 했어요. 자, 그러자마자 여기서 살려줄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재료를 엮더라고요. 또 사실상 이게 얘네가 호재가 아니거든요. 이 뉴스는 손오공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그 마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대주주잖아요. 대주주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으면 걔네가 이제 손오공 자회사가 막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손오공이 혜택을 보는 건 맞아요. 반대로.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뉴스를 아침에 확 띄워놓고서 아침에 시세를 굉장히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뉴스가 또 이게 있어요. 손오공 뭐 자체 스토어에서 스위치 다운로드 게임 판매 시작. 원래 이거 팔았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거 스위치 쪽? 안 팔았었나?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작용할 것 같진 않은데. 자, 어쨌든 간에 뉴스를 동시간에 갑자기, 자, 3일날 9시 51분 그리고 3일날 10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빵 띄우고서 주가를 3일날 올립니다. 이게 3일이죠. 이게 3일이에요 3일인데 시작했다가 주가를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꽂으면서 외국인들 다 나왔죠. 깔끔하게. 자, 외국인들 다 이탈했어요. 자, 이 정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이만큼 나갔다면은 거의 본전쯤에 다 잘 나갔어요. 자, 근데 나름 조금 사면서 올려주는 척 하는데 디즈니 얘기가 좀 있기는 하죠. 디즈니 뉴스가.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는 게 LG 헬로비전 좀 움직였을 거예요. 나름 움직였나? 제가 보질 않아서 이쪽은. 움직였네요. 이쪽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은 뭐 KT 쪽을 안 하고 KT 쪽 하려면은 뭐 그 CDS인가 이쪽 무슨 망을 갖다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야 되고 LG U 플러스랑 하면은 그거 사용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 뉴스가 장전에 떴기 때문에 갭을 갖다 떠서 시작을 했었고 뭐 그랬는데 그렇구나. 자, 그게 나오면서 얘도 살짝 올라가는 모습은 있어요. 뭐 손오공하고 이제 하나 뭐지? 디즈니 쪽 있잖아요. 알로이스. 그쪽 있는데, 자, 나름 움직여주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죠. 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약간 도망가려는 모습이 좀 보여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손실은 아니실 것 같고, 만약에 얘가 한 번 더 튀어준다, 슈팅을 준다, 저는 그쯤에서는 한번 그냥 차라리 이런 거는 놔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좀 보기는 합니다. 저출산 때 안 움직였잖아요. 사실상 저출산 때도 안 움직이고 뭐 지금 엮지를 않더라고요. 잘 외국인들이 좀 시원하게 사주면서 지들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뉴스 띄우고 도망가는 모습을 봐서 약간 그림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외국인 투자 때문에 들어왔던 종목이잖아요. 사실상. 자, 그리고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걸로 아는데 뭐 어쨌든 저점 잘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어쨌든 121선도 지지를 받았고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지난주에 다 대부분 차트가 이래요.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아서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좀 살려고 하긴 했고, 기사로 보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그게 있죠. 디지털 화폐 CBDC 쪽에 좀 엮이기는 하는데 자, 이번에 CBDC에 카카오랑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그라운드 X 카카오의 자회사죠. 그리고 코나아이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몇 개 회사 더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CBDC 모의 실험에 참여하는 코나아이, 자, 오프라인에 쓸 수 있는 CBDC 카드를 갖다 제작한다고 합니다. 뭐 CBDC라는 게 사실상 이제 카드를 갖다 없애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또 써야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는 곳들. 뭐 그러면은 이 카드를 써야 되니까, 자, 이런 카드를 갖다 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CBDC의 카드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재료가 좀 크다고는 보거든요. 만약에 CBDC 카드로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전 국민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전 국민이 현찰을 갖다 다 CBDC로 바꾸니까 이거 되게 재료는 큰데 안 움직여요 아직. 뭐 근데 이게 이걸로 갈지 재난지원금으로 갈지 이재명 기본주택으로 갈지 재료가 한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뭘로 갈진 모르지만 좀 기다리시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그래서 재료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뭘로 튀는지 저도 잘 몰라서. 근데 그리고 실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가져갈만 하죠. 얘도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서. 자, 그래서 뭐 이쪽에서 뭐 얘네가 뭐 가상을 자산할 수 있는 신용카드 타입의 콜드 월렛을 갖다가 만들겠다 라고 하네요. 자, 해서 CBDC 쪽에서는 좀 새롭게 움직이는 애가 있고, 예전부터 얘기 나왔을 때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 말고 좀 새롭게 움직이는 약간 그런 애가 대장을 또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시총이 좀 커요. 자, 그러고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실패했죠. 그래서 저 마지막 패까지 솔직히 이게 저는 안 까거든요. 저는 한 요만큼 나와요. 보통 그 전전 5.1은 전전전 그때 나오는 게 차라리 전 낫다고 봐요. 끝까지 가는 거 아쉽긴 하죠. 만약에 슈팅 쏴가지고 막 상한가 치면 아쉬운데 저는 그걸 아예 안 보는 약간 그런 쪽이어서 얘네는 지금 좀 아쉽게 그게 터졌죠. 이게 근데 이래버리면은 나온 다음에 상장일날 나와도 상장이 언제더라? 상장한 다음에 크게 움직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날이네요.
10일날 뭐가 많네요. 다 10일이네. 보면은 다 화요일이네요. 이때 움직이는데, 이때 상장을 하는데 이게 청약률이 안 좋아요 지금. 어디 갔을까? 뭐 첫날에 2.7 대 9, 이게 얼마로 끝났지? 7.8 대 1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청약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상한가를 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넵튠이 뭐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어떻게든 이런 자리는 버텨주고는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지금 도망치기는 이미 늦었죠 사실상. 자, 이랬던 자리들 또 한번 지지를 받았죠. 거기에다가 이평선도 올라오고 있죠. 만약에 하락을 한다, 여기서 하락을 한 번 더 때린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2,000 후반대 이 정도 주면은 23,000원 이번에 찍었던,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한번, 모든 악재랑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는 이제 호재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한번 먹어보려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고, 장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이제 얘는 재료가 없다라고 봐서 얘는 이제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얘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이 정도까지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 좀 말씀드렸고, 새로 이번 주에 올려드린 게 이제 전체 공개로 드린 게 이제 이마트가 있었고, 그러고 여기 미래에셋 벤처 이쪽은 이제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전체 공개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괜찮으셨다고 보시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